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오랜만에 제가 중국 청나라 말기 역사 인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뭐,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.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분도 아니고, 그리고 뭐, 중심에 속해 있던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냥 그런 인물이 있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, 예신가닥 부준이라는 인물입니다.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청나라 마지막 황태자였기도 하고 폐태자이기도 한 인물입니다.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,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조금 망나니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청나라 그러니까 황족들이 얘기하기론 되게 굴식정언이었다. 그리고 자금성 내에 있을 때도 어릴 때 그 황태자도 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궁 안에서도 되게 말썽을 많이 펴서 자이테오도 막 골치 아파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되게 문제가 좀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.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폐위가 된 게 아니고요. 아마 그것도 조금 있었을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 애신가닥 부준이라는 인물이 왜 황태자로 옹립이 되었느냐? 그거는 이제 부위보다 한 세네 살 위에요. 제가 알기론. 그래서 그 광서제가 감금이 되고 병을 앓게 되면서 자이테오와 보수파가 이제 급한 거죠. 빨리 광서제 뒤를 이어 황제가 옹립이 되어야 하니까 미리 황태자를 세워놓자 해서 그 중에 자기들의 그 말을 잘 들을 만한 황족 중에 아들을 이제 택한 거죠.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부준이 적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준이 황태자도 옹립이 됩니다. 그리고 궁 안에서, 그러니까 자금성 내에서 한 몇 달간은 있었겠죠. 거기서 이제 교육을 또 받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얼마 안 돼서 폐위를 당합니다. 그 이유는 이 아버지가 애신가닥 제이라는 분인데, 이 분이 의화단의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해서 그 아들인 부준이 황태자도 있었지만 폐위를 당하고,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같이 신장이라는 지역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. 그 이유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런데, 이제 서양 열강 세력이 그 당시에 중국을 침략을 해서 이겼고, 거기서 이제 내정 간섭하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의화단이 그 전부터 서양에 대한 그런 그 반발이 좀 심했잖아요. 의화단이라는 조직이 서양을 되게 싫어했고, 서양인이라면 막 죽이겠다 그러고, 뭐, 아무튼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. 사이가 안 좋았죠. 근데 사실 자이테오와
보수파가 이 의화단의 배후에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. 그 의화단으로 의해서 그 의화단 그 힘의 그 힘을 얻어서 이 서양 세력을 이렇게 내치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이 자이테와 보수파도 어쩔 수 없이 이 의화단의 편에 있던 걸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러니까 그냥 이용만 당한 거죠. 이 의화단이라는 조직이. 그러니까 그 조직의 그 지도자들 중에 그 황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이렇게 버슬 아치도 있었을 것 같고. 근데 이제 그 지도자들 중에 이 부준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두 부자가 그렇게 신장이라는 지역에 유배를 당합니다. 그래서 그 유배 지역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베이징을 다시 이제 다행히 돌아오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래부터 정혼했던 여성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워낙에 그 부준이라는 인물이 어릴 때부터 남봉꾼이었기 때문에 말썽꾸러기였기 때문에 막 술, 아편, 그 다음에 기생집 가서 기생들이랑 놀고 도박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좀 문란한 생활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좀 평판이 안 좋았대요.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정혼을 했던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그래도 빨리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좀 집안에 재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, 그것도 그 정혼했던 그 뭐지, 그 처가집도 못 사는 집도 아니었고. 그래서 이제 생활은 그래도 늘 넉넉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부부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대요. 금슬이 좋아서 뭐 두 아들도 낳고.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은 조금 머리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. 똑똑하지 못했고, 그래서 이 부준이 별로 이뻐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대요.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이 첫째 아들보단 좀 똑똑했고 영리하고 자기한테 좀 잘해주고 뭐 애교도 떨고 뭐 이랬기에 이뻐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하지만 이 5살밖에 안 된 둘째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부준이 아버지로서 자기가 그렇게 이뻐했던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하나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.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울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술만 먹고 막 그랬대요. 그리고는 이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죠. 그 후부터도 계속 문란한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. 근데 더 심하게 하게 되죠. 그래서 아, 집안도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게 되죠. 그런데다가 더 설상가상으로 청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베이징 정변이라는 그런
일이 이제 1924년도에 발생을 하죠. 그래서 마지막 황제 부위도 폐위를 당합니다. 그래서 이제 황족들에게 주던 주던 그런 녹봉이라고 해야 하나요? 뭐 그런 걸 이제 주지를 않게 됩니다. 황족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. 가정 형편이. 그러다 보니까 처가집에 얹혀 살게 되고 맙니다. 근데 또 거기서 좀 정신 차리고 좀 잘 살았으면 좋았지만 또 그런 문란한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. 계속. 그러다 보니까 이 그게 이제 한두 해여야죠. 3년 동안 처갓집에서 그렇게 신세를 지고 이제 살게 돼요. 그러다가 그 중간중간에, 그 장인 장모 세상 떠났고,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부인의 큰 오라버니가 되는 양반이 그래도 도움을 줬대요. 이렇게 좀 이렇게 생활하기 생활하게 이렇게 다른 그 좀 단독 집도 하나 이렇게 갖다 이거 이사 가게 해주고 또 생활비도 보내주고 이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겨우겨우 사는데 이 큰 오라버니 되는 양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그 경제적인 그 기대는 기댈 만한 곳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. 봉쇄가 돼버린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. 뭐 돈이 어디서 벌지도 않죠. 돈만 써대죠.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집안이 막 완전히 그러니까 파산이 돼버리게 됩니다. 그 부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생활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집에서 일도 돕고 뭐 이렇게 바늘질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이제 돈을 좀 벌긴 했지만 그거 갖고 생활이 되겠습니까?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나가서 돈 쓰고 그러다가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막 거지꼴 되니까 누가 뭐 이 사람을 봐주겠어요? 냉대와 푸 대접만 받고 이렇게 살게 되죠. 이제 나이가 들어서. 그렇게 부주는 타인의 그 냉대와 푸 대접을 받으면서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계속 하다가 경제적인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고 집안도 이제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병이 들겠죠. 그래서 우울증도 심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
처의 그 생활비로도 이제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겨우겨우 처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1942년 어느 날 처가의 집에 어느 작은 방에서 5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. 그래도 이제 뭐 장례식 치를 만한 여건은 있었나 봐요. 아마 처가에서 좀 도움을 좀 받았겠죠. 그래도 초라하게 장례식은 치러줬다고 합니다. 1885년 출생이고요. 도광제 증손자입니다. 그 도광제의 다섯째 아들인 애신가작 이종이라는 분이 할아버지가 되시고요. 그 다음에 애신가작 제2가 아버님이고, 이 어머님 되시는 분은 자이태우의 남동생인 구이상의 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소개를 해 드렸지만,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, 워낙에 망난이였기 때문에 입궁해서도 아주 아나무인 막 멋대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했대요. 그래서 엄청 막 골칫덩어리였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모르겠어요.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거의 그래도 문학적으로는 조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나 봐요. 어떤 다른 분들도 보면은 좀 보통 그렇더라고요. 뭐 음악, 기마, 무예 뭐 이런 거에는 되게 뛰어났대요. 특출나게 이렇게 좀 재능이 보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뭐 독서라든지 뭐 교육 같은 거는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. 뭐 그다음에 뭐 경극 같은 데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가서 구경도 하고, 또 본인도 경극의 그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고 해요. 뭐 연출도 하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무슨 그 지금 말하면 연예인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또 어느 날 에피로그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, 궁 안에서 태감들이랑 전쟁놀이를 막 했대요. 전쟁놀이를 하다가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태감이 아마 잘못해서 이제 자기를 다치게 했는지, 뭐 자기 실수로 다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부상을 좀 크게 입었대요. 그래서 그 태감을 엄청나게 매질을 당하게 하고 내쫓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의 인물 평가로는 황태자도 황제도 자질은 없었으나 예술적인 분야냐 체육적인 분야에서는 소질이 많았다. 또 그는 타인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편이었고, 고집불통이다. 국내에서도 심사가 뒤틀리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도 누구도 그를 봐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. 라는 이런 그 부진에 대한 그 인물 평가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고집불통에다가 막
막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아나무인의 그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봐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막 조금만 이렇게 좀 봐주고 이렇게 했으면 막 되게 피곤한 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